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4월 28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시황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상승과 하락한 특징주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이슈죠. 인플레이션의 지속, 연준의 긴축 우려, 그리고 동유럽 리스크의 장기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우려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국내 양대 지수 역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상위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2667원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국제적인 우려감의 중심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죠. 물론 미국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일단 러시아와 중국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자국 내에서 고강도 봉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국가 모두 경제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휴전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봉쇄 완화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징수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691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3066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65억을 매도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2518억을 매도를 했고요. 자, 기관은 코스피에서 1942억을 매수, 코스닥에서 371억을 매도를 했는데, 사실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죠. 중간에 한두 번씩만 매수세나 약한 매수세로 들어오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72원을 돌파를 했어요. 거의 엄청난 급등이라고 보이는데, 이것 또한 이 외국인 이탈에 좀 이렇게 한몫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제 사견으로는 약간 외국인 소진율이 다소 높은 기업들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신중하셔야 된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4월 28일 상한가 한번 보도록 하죠. 포바이포, 고려제강, 동일제강이 있고요. 자,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을 했고 따상에 성공한 그런 주식입니다. 다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포바이포,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와는 다르게 순이익을 내는 상태로 증시에 입성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점을 부각받아서 상장과 동시에 큰 상승을 보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포바이포는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인 픽셀을 핵심 기술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려제강, 자, 고려제강과 동일제강 상승 이유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국이 CPTPP에 가입한다는 소식에 이제 철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이 CPTPP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입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관세를 많이 이렇게 인하를 해준다든지 철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강 자유 무역 협정으로서 기존의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서 이제 철강 등의 이제 수출 증대를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진 역시 좋아질 수가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일제강도 동일합니다. 자, 4월 28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DSLR 제강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CPTPP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유럽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 점에 부각받아서 가스 관련주들이 GSE나 대성에너지가 다시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GSE나 대성에너지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잠깐까지는 좀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음봉 전환까지 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자재 섹터, 특히 러시아 이슈 관련된 원자재 섹터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므로 개인 투자자분들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보산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위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종목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5% 감소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오히려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이유로 이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승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대우건설은 토목사업, 아파트사업,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비엔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핵심 원료제인 황화 리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인 걸로 보이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SL은 이제 기아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거고요. SL은 자동차 램프 및 샤시 제품 제조 회사입니다. 자, 4월 28일 하한가 간 종목 골드NS가 있어요. 자, 골드NS 어제랑 그저께까지 굉장히 이 상한가를 연달아 달성했던 종목이죠. 거래 재개가 되면서요. 자, 골드NS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서 거래 재개가 되었지만 연일 상승 나온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온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골드NS는 IT, 영어, 수학 등의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이 하락 이유가 애매하다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공시의 최대 주주가 이 보유 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2년 동안의 보호 예수를 스스로 걸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내비쳤으므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익 매물에 의해서 좀 이렇게 주가 하락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4월 28일 하락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상 감자 소식 때문에 이제 뭐 투비소프트 하락했고요. 그간 상승 나왔던 러시아 관련 원자재 섹터들 뭐 곡물 관련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주도 오전에 잠깐 상승 나왔다가 쭉 빠지는 모습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뭐 러시아 관련 섹터로는 뭐 위에서부터 뭐 고려산업,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한일사료, 베셀, 그리고 이제 GS글로벌은 석탄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차익 매물 쏟아내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시아발 원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락 종목 분석. 자, 두 종목이라고 적혀 있지만 일단 세 종목으로 해드렸어요. 자, 투비소프트 일단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10대1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에 연일 하락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감자 결정 딱 하고 감자 방법에 10대1 무상감자 딱 나와 있죠. 사실 그냥 돈을 안 주고 그냥 주식수를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악재 중에 하나로 좀 보이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K탑스, 자, 전환사채 청구로 인해서 총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어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 주식수가 얼마나 증가됐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자, 원래 총 주식수는 1696만 주, 약 1700만 주 정도였으나 이에 대비해서 25%가량인 428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면서 이 기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가 희석이 돼서 이렇게 주가 하락 나온 걸 또 볼 수가 있죠. 오토엔 보겠습니다. 자, 오토엔 지난 20일 이제 3개월 의무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오버행 리스크 부각되면서 오늘 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제 기관에 배정된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은 이제 발행 주식수의 3.9%로 좀 어떻게 보면 작다 싶을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이제 주요 주주나 이제 상장 주선인의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무려 15.6%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행 리스크, 이 최대 주요 주주들이 이렇게 지분을 매각할 그런 매각할 리스크가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큰 하락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자체에 그렇게 악재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두 번째 BK탑스 이제 공시 내용으로서
이제 발행 주식이 25%가 있었다라는 거 이제 올려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 지금 이제 원자재 섹터가 거의 뭐 몇 주간 계속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원자재 섹터 건드시는데 좀 크게 유의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